안녕하세요, 뮤직통입니다. 머리에 뭔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아저씨 파마가 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임영웅님 이번 콘서트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임영웅님의 좀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건 나름대로 또 너무 좋네요.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들, 인천콘에 대한 리뷰들을 제가 이제 막 요 며칠 동안 계속 드리면서 어제 영웅 PD랑 이렇게 리뷰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제가 제목에다가 그렇게 달았어요. 또 인천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100만 원을 들여서 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콘서트였다라는 말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인천콘에 대해서 얘기 더 해달라고, 더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할 때마다 다 들을 자신 있으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올라온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은 이 골든디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무대 위의 영웅, 이제는 역사의 영웅, 임영웅, 파워하우스 40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 골든디스크 이 40인에 올라와 있는 그 기사가 어제 올라왔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컨텐츠를 찍어서 조금 늦게 요 소식을 좀 전달 드릴게요. 무대 위의 영웅, 이제는 역사의 영웅, 임영웅, 파워하우스 40. 요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 골든디스크 어워즈 40주년을 맞이하여 198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영향력 있는 인물 40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임영웅님이 속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웅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선정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대중음악 40주년의 주역으로 기록됐다.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2026년 40주년을 맞아 한국 대중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40인을 선정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을 10월 23일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수상 명단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집대성한 상징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선정에는 가요 제작사, 작곡가, 작사가, 미디어 콘텐츠 관련자, 언론사 기자, 평론가 등 50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정말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인 발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든디스크 파워 40에는 김건모, 김광석, 나훈아, 서태지, 조용필, 이효리, 박진영, 방시혁, 양현석, 이수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아이유 등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함께 올랐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영웅의 이름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다. 뭐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전체 대중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객관성 있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웅시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너무 웅뽕이 차고 그래, 우리의 귀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은 트로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장르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영웅시대를 기반으로 음원, 콘서트, 유튜브 방송 등 전방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번 선정 명단에는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소녀시대, G.O.D, H.O.T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부터 나훈아, 신승훈, 싸이, 아이유, 임영웅, 조용필 등 대중적 사랑을 받은 솔로 가수들이 고르게 포함됐다. 또한 박진영, 방시혁, 양현석, 이수만 등 K-팝 시스템의 토대를 다진 프로듀서와 김영석, 유영진, 테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은
과거의 공헌을 기리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음악 산업 방향을 조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선정위원회는 이 명단은 음악적 혁신과 산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온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4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2026년 1월 10일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다. 40주년을 기념해 역대급 라인업과 무대가 준비되고 있으며 한국 대중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기사에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과거의 공헌을 기리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음악 산업 방향을 조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요 40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명단은 음악적 혁신과 산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온, 그러니까 히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음악적인 부분들도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임영웅님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또 특히나 음악인들이 더더욱 인정하는 그런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로 평가받은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이 파워하우스 40인 이 수상에 대해서 좀 댓글로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임영웅 띄고 뭐 축하 뭐 어쩌 이런 메시지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올라온 영상이죠. 이 임영웅 참여율 200%, 정규 2집 I'm Your 2 녹음 과정 전격 공개, 이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임영웅님 모든 올라오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컨텐츠가 바로 이런 비하인드 영상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 영상 나오면은 숨도 안 쉬고 한 2번, 3번을 막 연달아 보거든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이거 41분짜리입니다. 41분짜리를 보면서 제가 이거 오늘까지 3번 봤거든요. 지금 요 녹음하기 전까지 3번 봤습니다. 어제 올라오자마자 봤고요.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도 한번 싹 다 봤고요.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 녹음 과정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보고 또 봤습니다. 몇 번 더 볼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보고, 또 이걸 보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노래를 엄청 사랑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저 뮤직통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교보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좀 이야기할 몇 가지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쓱 불러볼까요? 무슨 미련남길래 쓱 불러봤죠. 진짜 쓱 불러봤어요. 정통 트롯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도해 주십시오. 이 왈츠는 3박이 중요한 거거든. 네. 무용없는 일인데 지금 노래하신 분이 작곡가이세요. 요 분은 최완규님이십니다. 요 최완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최완규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찾아봤고요. 작곡가는 하율 최완규님이신데 요 분은 부부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깊은 그런 감정이 들어간. 자, 요 분들이세요. 요 하율님이시고 최완규님이신데, 최완규님이 누구시냐면요, 요 분이십니다. 최완규 1집 1980년대 초반에 좀 원조 미남으로 기억되는 그런 가수인데 원히트 원더의 전형적인 가수입니다. 최완규님이시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번에 좀 찾아봤는데 요 분이 먼 훗날, 그러나서 찾아서 먼 훗날을 들어봤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예요. 먼 훗날을 불렀었던 그분이시더라고요. 맞죠? 요분과 요 얼굴 맞죠? 요분 3분짜리 이런 노래 말고 만들자고 우리만의 얘기. 와, 이거 녹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번엔 얼씨구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얼씨구를 녹음하는 내내 임영웅님이 좀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느낌이 들었죠. 왜냐면 본인도 처음 시도하는 장르이고요. 가이 세바스찬이 요 데모를 불렀잖아요. 가이드 보컬을 불렀는데
가이 세바스찬은 어쨌든 그쪽 나라 장르, 본인 본토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임영웅님과 다른 그런 영역인 거죠. 뭐 그분은 그분 나름의 그것들을 더 잘하겠죠. 그러나 임영웅님이 잘하는 뭐 발라드라거나 트롯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이 곡을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이 집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이런 곡을 하는 것들이 쉬워지겠죠. 다음엔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좀 트렌드한 곡들도 하고 R&B도 하고 또 힙합도 하고 그렇게 몸에 장착이 되겠죠. 지금 정규 2집인데 3집, 4집 또 그런 디지털 싱글들로 찾아올 것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장을 보낸지를 좀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답장을 보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숨 쉬어야 되냐고 하면서 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해하고 2년인 줄 알았는데 우연인가 봐. 잘 될 줄 알았는데 난 또 아니었나 봐. 요쪽이 랩이거든요. 요쪽이 랩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세요.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우와 거기서 한 호흡으로 거기까지? 한 호흡으로 거기까지. 거의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요. 2년인 줄 알았는데 우연인가 봐. 잘 될 줄 알았는데 난 또 아니었나 봐. 느려지는 답장, 애가 타는 나의 마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랑은 늘 도망가. 요 네 줄 있죠. 요 네 줄이 한 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여기를 한 번에 다 한 호흡에 우와 조금 더 붙여서 거기까지 호흡이 이어가게끔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붙여서 거기까지 한 번에 가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 다음에 답장을 보낸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요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하고 2년인 줄 알았는데 우연인가 봐. 잘 될 줄 알았는데 난 또 아니었나 봐. 느려지는 답장, 애가 타는 나의 맘. 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랑은 늘 도망가까지가 하나로 녹음을 한 겁니다. 그 비하인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가 와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지금까지 비하인드들을 40여 분 동안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녹음하는 모든 과정들이 임영웅님 되게 장난스럽고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텐션들이 막 업돼 있는 느낌들이 드는데 비가 와서만 유독 좀 장난기를 싹 빼고 녹음에 전념을 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리고 또 에디터 입장, PD 입장에서도 그걸 촬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임영웅님이 유독 이렇게 집중을 하고 좀 마음을 쏟아서 감정을 쏟아서 녹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에 제가 컨텐츠로 올려드렸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댈 위한 멜로디의 마지막 부분에 두 곡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한 곡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라는 곡은 단순한 이별곡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독 임영웅님이 이 녹음이 끝나고 나서 딱 감정적으로 막 휘몰아치고 나서 10월이를 끌어안고 힐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임영웅님은 확실히 비가 와서에는 많은 좀 비하인드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비하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낸 것, 좀 유추해서 찾아내신 분들은 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블로그나 이런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드린 것 뿐입니다. 뮤직통님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칭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나요. 이렇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컨텐츠, 이 녹음 과정, 이 비하인드, 뭐 전격 공개 이런 영상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 안에 제가 느낀 것들, 이모저모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도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통이었습니다.